김두원의 주간 브리프 시간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를 전망합니다. 한 주간 어떠셨나요?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던 한 주입니다. 과연 경제 지표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매주 보여드리는 경제 지표죠.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입니다. 글로벌 경제 CT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좋았다는 느낌보다는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올라갔다는 의미가 좀 더 깊어 보입니다. 자, 국가별로는 어떠했을까요? 보시면 오랜만에 신흥시장국, 즉 신흥국들의 경제지표의 상승폭이 높아졌는데요. 이게 2021년 11월 이후에 약 한 3개월 만에 이러한 상승세입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혹시 신흥국들의 경기가 우리 설 명절 이후에도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단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월 FOMC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이 파월 의장의 멘트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역시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우리 해수 앵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해수 앵커. 이날이 가장 긴장되네요. It will soon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였냐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무려 1월 FOMC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프라이싱 돼야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선물 가격들이 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재가 아니어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결국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향후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응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이 응답할 때만 하더라도 장단기 금리 차가 75bp였습니다. 즉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차이가 75bp였는데 간밤 아시는 것처럼 이 장단기 금리 차가 61bp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간다면 미국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었던 이번 주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주는 사실 설 명절도 있고 거래일이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쉬는 동안에 글로벌리 경제는 돌아오기 때문에 또 다른 주목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월 4일 금요일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드디어 개막하고요.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지표는 이렇습니다. 1월 31일 일요일에는 중국의 1월 달 통계국 PMI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2월 1일에는 한국의 1월 수출입, 또한 2일과 3일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더 나아가서 노동통계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하나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부터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한 시각이 있다는 것인데요. 경제 지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ISM 서비스업 지수, 즉 미국을 통틀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의 선행 지표인 것이죠. 자, 전망치를 보면 슬로우 다운, 즉 피크아웃 기대가 여전히 다음 주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국 역시도 제로 코로나의 여파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특히 서비스업 지수의 하락폭이 클 것 같다라는 전망치가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음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할 거다라는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깔릴 가능성이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월 첫째 주 매월 1일에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수출이 나오죠. 자, 수출이 매우 강한데요. 우리가 한국 수출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와 매우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증가율이 높긴 높은데 이전에 비해서는 증가세의 폭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 즉 한국의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도 상당 부분 억누를 수 있다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도 지금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소리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럼 투자자분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온 시장에서는 좀 또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 다음 주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일이 짧다라는 게 글쎄 기회이자 아니면 위기일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자, 상대 강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혹자들은 저한테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 강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즉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주변 국가들 중에서 한국 주가가 과연 어느 정도의 비교 우위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전히 다음 주에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이어질 것 같다. 즉 이러한 횡보 국면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모든 것의 가장 큰 선행지표는 저는 외환시장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위기도 외환시장에서, 기회도 외환시장에서 시작되는데요. 공교롭게 다음 주에도 달러 강세, 즉 원화의 약세 흐름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래일이 짧은데요. 쉴 때라도 주요국들의 경제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짧은 거래일을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